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 2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37년간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참다 못해서 돌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서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좀 인정하자. 예.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당방위라는 것이 비단 가정폭력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싸움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우리가 정당방위 얘기를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렸는데 이거 정당방위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방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2017년 초순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강원도에서 일어났다고 하고요. 예. 판결의 주인공인 60대 여성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7년간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이분이 친구들과 개모임을 하고 조금 늦게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날 외출은 이제 사전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나간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귀가를 하자마자 이 남편이 자신의 연락을 도중에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에 폭행을 하고요.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그 외에 기타 물건들을 다 파손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네. 37년간 혼인생활 중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 흉기로 가슴을 찔리기도 했고요. 네. 그 외에도 중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실려 가신 적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결국 이렇게 이제 구타를 당하던 이 여성분이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장식용 돌, 수석 같은 거죠. 네네. 2.5kg 정도 되는 돌로 이 남편의 머리를 1회 찍었습니다. 돌로 머리를 맞은 이 남편은 쓰러졌고요. 네. 그런데 의식은 있었는지 문 쪽으로 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분이 분노가 차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따라가서 수차례 더 돌로 이 남편의 머리를 찍었고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폭행을 당하던 이 여성분은 당하던 중에 돌로 남편의 머리를 1회 찍었는데요. 네. 글쎄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 만약 여기서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네네.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를 보면요,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인죄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됩니다. 네. 일단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그 다음의 행위들이었습니다. 네. 머리를 찍힌 남편이 쓰러져서 문 쪽으로 기어서 달아나려고 했는데 네. 너무 화가 나셨던 이 여성분이 돌을 들고 따라가서 이제 머리를 수십 회 추가로 가격을 했다는 바로 이 대목인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돌에 맞은 남편이 스스로 달아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즉 방어 상황은 다 끝났는데 네. 여기서 더 나가서 돌을 들고 따라가서 이제 머리를 찍은 부분 여기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행위다 이렇게 보았고요. 예. 2.5kg의 돌로 사람의 머리를 수십 차례 내려치면은 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예상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아 살인죄의 고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험할 정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좀 방어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피해자가 그러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반격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소극적으로 저항만 해야 됩니다. 네, 이를테면 상대방이 때리면 내가 막는 정도. 예. 그리고 접근하면 밀치는 정도. 이 이상 가면 좀 곤란합니다. 너무 소극적인데요. 그렇죠. 예. 이것을 넘어가면 과잉방위라는 게 또 있고요.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아예 앞선 우리 사례처럼 별도의 공격 행위로 보아서 이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방어와 공격이 갈리는 정도를 법원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본다. 예,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법원의 입장이 그렇다 보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단 무조건 피하시고 곧바로 경찰 부르시라.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게 제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네, 괜히 이렇게 끼어들었다가 좋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상담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보면요. 소위 싸움,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신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렸는데 이거 정당방위 안 되냐 참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지만요.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할 경우는 정당방위는 안 되시고 이런 경우에는 나를 때린 그 상대방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고요. 그에 대응해서 상대방을 때린 나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시 앞선 그 판결로 돌아가서 이분이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인 거죠? 네, 살인죄에 있어서 징역 4년은 뭐 좀 평균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가정 폭력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형을 낮췄으면 어땠을까? 뭐 이를테면 2년 6개월 정도로 해서 집행유예를 준다거나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방위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 논란이 많은데요. 정당방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의 입장과 우리 법원의 입장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법원은 이 정당방위라는 것을 너무 좁게 그리고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는 변호사니까 법원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이 있는 경우에 방어는 필요하지만은 이 방어는 방어에 그쳐야지 방어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가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정당방위 명목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없다. 뭐 대체적으로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공격 행위가 되는 지점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뭐 폭행이나 살해 위협 이런 극한의 상황, 내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방어만 해야지 그걸 넘어서 공격까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법적인 요소들을 다 판단해서 행동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판결과 같은 가정폭력의 경우는 더 문제죠. 왜냐하면은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그 가해자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압을 했지만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또다시 나를 공격할 게 뻔한데 더구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더하죠. 그래서 이런 폭행이나 위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단 그 순간에만 방어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황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현행법 적용의 문제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듯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법원의 생각이 참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방위에 관련해서요. 우리나라가 좀 지나치게 정당방위의 기준을 좁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외국 사례와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예를 많이 드는데요. 미국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무척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드는 예로요. 일몰 이후에 누군가가 내 사유지 안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면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내 사유지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여기서 무단이란 표현이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겠죠.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친구와 싸우다가 결국 이 친구를 숨지게 한 16세 중학생에 대해서도 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요.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방위를 좀 넓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재판부의 태도는 좀 지나치게 적용 범위를 좁게 본다. 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느닷없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네. 공격은 하면 안 되고 방어만 해야겠다. 과연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과연 누가 그렇게 소극적인 방어만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일단 이 부분은 정말 보완이 좀 필요하겠네요. 오늘은요, 정당 방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